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의 윤정도입니다. 오늘 시장 상황 참으로 좀 어렵게 마감이 됐습니다. 최근 들어서의 가장 큰 폭의 낙폭으로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이러한 시장 흐름에 대해서 공포감을 갖기보다는 교육을 통해서 향후 전망 제대로 해내시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내동매매보다는 오히려 안정적인 흐름으로 놓고 보시면서 대응책 잡아나가시는 것이 더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찌됐건 오늘 교육 내용은요. 전체적인 시황을 보실 수 있는 그러한 시각 교정을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교육을 통해서 종목 AS까지 단행을 해드릴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종목 AS가 복습이 되겠죠. 그리고 당연히 교육을 통한 새로운 내용, 주도주를 잡아내는 그러한 방법을 또 배우셔야 되겠죠. 맨 끝에는요. 그러한 교육을 통해서 잡아내드리는 종목 오픈을 해드릴 겁니다. 끝까지 시청하셔서 좋은 종목까지 꼭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황부터 차분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놓고 보시게 되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브렉시트. 사실상은요. 이것이 지금 다음 주 23일 날 영국에서 투표가 있어요. 국민투표가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의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놓고 보기보다는 이번 주에 나올 굵직굵직한 재료들을 먼저 놓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오늘 큰 조정이 나오면서 이 브렉시트에 관련된 내용들이 도배되다시피 해서 나왔죠. 자, 그렇다면 먼저 차분하게 놓고 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관심권에 놓여져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중국 상하이 A지수에 뭡니까? MSCI MSCI에 편입되느냐? 이머징 마켓에 편입되느냐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 있죠. 14일날 발표가 되는데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편입될 가능성에 대해서 약간 가능성이 축소된 것이 아니냐라는 내용이 있는데 둘 다 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편입이 됐을 때에 외국인들의 그 지분 우리나라에 형성되고 있는 외국인 지분을 일부 빼내서 중국 A지수로 옮겨갈 가능성이 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 부분은 그렇게 큰 우려감이 아닙니다. 그 부분은 일정 범위 또 시장에 반영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는 만에 하나 편입이 안 됐다라고 했을 때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외국인 이탈에 대한 부담 요인 해소가 되는 거죠. 그리고 중국 쪽에서 단기적인 충격이 있다 할지라도 브릭스 시장 쪽에 글로벌 시장이 연동돼서 흘러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내일 당장 나올 중국 A지수에 대한 MSCI 신흥국 지수 편입 부분에 대한 논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하실 바는 아닐 것 같고요. 그리고 15일부터 해서 FOMC,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FOMC와 함께 일본 쪽에서는 일본의 중앙은행, BOJ 쪽에서의 금리, 또 통화정책, 또 양적 완화를 하느냐, 경기 부양책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거리가 계속 나옵니다. 이벤트죠. 이 이벤트를 바탕으로 해서 글로벌 시장의 흐름도 연동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일단 1차적으로는 FOMC의 금리 인상 부분은 그다지 가능성이 높지는 않는 그런 상태입니다. 브렉시트를 앞두고 미리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상한다? 이 부분은 좀 부담이 될 수 있죠. 거기에 고용지표 부분이 약간 엇갈리게 해석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금리 인상보다는 동결 가능성에 조금 더 무게감이 있습니다. 다만 어떠한 코멘트를 내놓느냐, 향후 금리에 대해서 어떠한 코멘트를 내놓느냐, 그리고 현재 상태의 경제 동향에 대해서 어떠한 반응을 내느냐, 경기가 침체된 거냐, 둔화된 거냐, 아니면 경기가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지속할 것이냐, 이런 해석 내용이 시장에서의 관심거리입니다. 그런데 현재 기준에서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일단 해석하고 있죠. 세 번째로 BOJ, 일본 쪽의 금리 부분입니다. 일본 쪽의 금리 부분은 잠시 후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일본 쪽은 대출금리도 마이너스 금리로 내리겠다라고 한 게 4월까지입니다. 그런데 지표가 일부 개선되면서 내리질 못했고요. 또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에서 엔화 약세에 대한 용인을 못하겠다, 이제는 더 이상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일단
마이너스 금리까지 내리질 못했습니다. 거기에 추가적인 양적 완화도 막혀버렸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번 달 6월 달에도 BOJ 쪽에서는 금리를 동결하거나 그리고 추가적인 양적 완화도 크게 진행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의견이 큽니다. 그런데 만약에 금리 인하를 단행한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일본 쪽에서는 재료로 작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아시아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런데 오늘 이러한 내용을 전반적으로 주간 단위의 이벤트를 말씀드려야 될 시점에서 갑자기 브렉시트가 얘기가 나옵니다. 이 부분은 어찌됐건 간에 지난 금요일에 유럽 쪽에서 또 여론조사를 많이 했겠죠. 했는데 브렉시트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영국이 유로존을 탈퇴할 가능성이 조금씩 더 높아지고 있다. 국민투표 여론조사에서 조금씩 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충격이 유럽 증시에서 나타났던 겁니다. 유럽 증시에서 이런 충격이 나타나게 되면서 아시아 쪽으로도 전이가 됐는데 일단은 일본 쪽도 어떻게 됐습니까? 일본 쪽도 엔화 강세가 연출이 되면서 엔화가 강세를 띠다 보니까 시장은 어떻게 돼요? 약세를 띨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되면서 일본 쪽의 조정폭도 굉장히 크게 확대가 됐었다는 겁니다. 어찌됐건 뭐 브렉시트에 대해서는 자세히 아시는 내용이에요. 자세히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게 연관되어 있는 파운드와의 움직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놓고 보면서 시장에 얼마큼의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그리스 같은 경우에 작년에 크게 문제가 됐을 때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그네들만의 문제점이다. 유럽만의 문제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제한적인 영향을 받고 아시아 쪽에서도 제한적이었다라고 말씀드렸고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넘어갔죠. 자, 브렉시트도 거의 그런 뉘앙스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일단은 이렇게 빨간색으로 형성되어 있는 부분이 투표를 했을 때 브렉시트를 단행할 것이냐, 유로존을 탈퇴할 것이냐, 찬성할 것이냐라는 퍼센테이지입니다. 찬성률이 좀 높아지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조사 기관에 따라서는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만 어찌됐건 찬성 쪽이 조금씩 더 높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지난 금요일 날 또 그런 내용이 됐었고 그러한 흐름 속에서 파운드화 같은 경우 어떻게 돼 있어요? 파운드화 올해 들어서의 흐름인데 파운드 대비 달러의 환율 일봉 차트입니다. 지금 1파운드가 1.43, 그러니까 1파운드가 1달러 43센트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많이 내려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일봉으로 놓고 보실 때 여기에 있는 이 흐름이 올해 전체적인 추세에 있어서 어떤 크게 바뀌어져 있는 내용인가요? 시장이 무너져 내리고 브렉시트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파운드 대 달러의 환율 자체가 1.43까지 내려와서 이거 문제가 큰데? 그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일단 데일리 시황에서. 근데 여러분들이 놓고 보실 때 어떻습니까? 전부 비슷비슷한 흐름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주봉으로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부터 놓고 보는데 2015년도부터 놓고 보는 이유가 별게 아닙니다. 2015년도에 영국 총선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이기면 2017년도 안에는 브렉시트, 유로존 탈퇴하는 거에 대해서 국민투표를 단행하겠다. 우리는 유로존에 있는 것보다 탈퇴하는 게 좀 더 유리할 수도 있다. 뭐 이런 내용을 발표를 한 거죠. 어찌됐건 그 당시 이후의 흐름에서 어떻게 됩니까? 파운드의 가치가 점점 낮아졌다는 거예요. 왜? 그때는 1파운드에 1달러 58센트를 줘야 1파운드를 살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1달러 43센트만 줘도 1파운드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파운드와의 가치가 하락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다시 월봉으로 볼 텐데요. 월봉으로 놓고 보실 때는 저 앞전에 바닥 차트가 제게 없어요. 없습니다만 그래서 설명을 드리는데 여기서 놓고 보시면은 지금 현재 구간 있죠. 지금 현재 구간이 영국 쪽에서 파운드가 역사적으로 좀 약화돼 있을 때 그 당시의 흐름이라는 거예요. 여기보다 더 약세를 띈 적이 있었느냐라고 했을 때 있었습니다. 언제냐면은 대처 수상이 노동 개혁에 대해서 반대했을 때 그때 당시에 파운드화는 달러당 1달러 10센트까지 밀려 내려갔습니다. 거기까지 밀려 내려갈 것이냐? 이번에 유로존을 탈퇴하면 거기까지 밀려 내려갈 수도 있다라는 의견이 있고요. 그리고 거기까지 밀려 내려갈 것이냐? 아니면 여기가 바닥이 돼서 돌려질 것이냐? 지금 그러한 내용의 해석인데 중요한 거는 쉽게 설명드린다면 시장 상황 놓고 볼 때 쉽게 설명드린다면은 지금 현재 이 구간에 놓여져 있는 파운드의 가치가 이 부분이 전 세계 글로벌 시장에 큰 충격을 줄 만큼의 위치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 이전에도 형성돼 있던 가격이고 최근 들어서 오히려 연초에 바닥을 찍었다는 흐름입니다. 지금 여기서 더 깨고 내려가는 흐름이 아니라 연초에 바닥을 찍은 흐름이에요. 근데 지금에 와서 시장에 빠지니까 우와 난리 났다? 아니라는 거죠. 그럼 다시 한번 계산해 볼게요. 다른 쪽에서 놓고 보시면 달러와 인덱스입니다. 달러와 인덱스의 추세.
고점 찍고 나서 눌려 있습니다만 뭐 추세가 큰 문제 있습니까? 데일리 차트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엔화 인덱스 부분 최근 들어서 강세를 좀 띄고 있는데 뭐 엄청난 변동폭이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파운드 인덱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큰 폭의 변동폭 확대된 부분이 있습니까? 저점을 뭐 크게 깨고 내려갔나요?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시장 상황을 놓고 보자라는 거예요. 유럽 같은 경우에 독일 같은 경우가 사실상 2.5%의 하락을 나타내면서 마감을 했어요. 큰 폭의 하락이죠. 최근 들어서는. 근데 미국 같은 경우 어떻게 됐습니까? 0.6% 수준에서 마감하고 말았어요. 유럽이 급락이 나오고 추가적인 그 흐름이 미국 쪽에서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데 그렇다면은 유럽 쪽의 브렉시트가 엄청난 영국의 악재라면은 그렇다면 유럽도 전이가 되고 다우도 전이가 돼서 어마어마하게 깨져 내려갔어야 되죠.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지금 놓고 보시는 것처럼 다시 차트 놓고 보시게 되면은 캔들 자체 어떻습니까? 크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꼬리 달고 일부라도 돌려놨어요. 그리고 하락률 자체가 0.6%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독일은 어떤지 한번 볼까요? 독일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독일 같은 경우에 2.6% 수준. 우와, 어마어마하게 빠졌다라고 생각하셨는데, 자,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이쪽에 보시면은 장대 음봉이 나와 있는 공간이 있죠. 장대 음봉. 그리고 이런 구간들이 전부 3%대 등락입니다. 여기는 5%대 등락까지 나와 있던 곳이에요. 5%대 등락까지. 그렇게 된다면 지금 현재 놓여져 있는 이 구간에서의 2%대 조정? 저기만큼 큰 충격입니까? 저 당시의 기준만큼 큰 충격이에요? 저 당시 대비해서 브렉시트의 가능성이 더 높아졌는데 시장의 변동성은 그때 대비 작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제가 좀 심하게 표현한다면 호들갑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일본 쪽 볼까요? 일본도 오늘 많이 빠지지 않았느냐? 많이 빠졌죠.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근데 3% 수준의 그 일본 조정이 나왔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도 놓고 보시면은, 이날이 변동폭으로만 따진다면은, 1.6%대 상승해서 3.6%대 하락으로 5%대 변동이 나왔고요. 이게 다 3%대, 4%대 흐름입니다. 이게 전부. 그렇게 된다면, 지금 오늘의 하락은 어떻게 됐다? 제한적이다. 브렉시트 뭐 난리가 난 것처럼 저도 지금 강연회 때 질문을 주셨어요. 강연회 때 질문 주셔가지고 브렉시트의 그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그 부분에 대한 시장 충격 영향력은 어떻게 됩니까? 애널리스트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시장에선 벌써 이미 다 일정 범위 반영을 해놓고 있는 상태고 그 충격에 대한 부분은 변동성이 확대되면 변동성이 확대될 뿐이지 그 부분이 전 세계 시장, 글로벌 시장의 금융시장이라든가 아니면 경기 동향 자체를 패닉 상태로 몰고 갈 내용이 아닙니다. 영국에서 유로존 탈퇴한다고 해서 패닉 상태로 몰고 갈 뭐 대공황 사태가 올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러한 부분이 너무 부담되고 변동성 확대에 대해서 부담 요인을 느끼신다. 라고 하실 경우에는 당연히 현금 비중 높이시면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 그리스 문제에서도 겪어봤듯이 이건 아니다. 혹은 리먼 사태에서 겪어봤듯이 세계가 공조화를 하면서 세계 경기를 살리려는 흐름에 공조화하면서 동조된 흐름으로 간다? 그렇다면 시장 충격은 나온다 할지라도 제한적이겠구나 라는 생각과 함께 방어적인 전략 속에 주도주 잘 편입하시면 크게 문제 없겠죠. 자, 우리나라 지수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코스피 일봉 차트인데 복잡해졌죠. 대칭 기준에서의 V자형 반등 충분히 나와 있는 상태. 거기에서 오늘 사실상 개장 전에는 또 개장 초에는 11선 되돌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1980포인트까지 밀고 내려왔어요. 그렇게 되면서 21선까지 밀고 내려왔습니다. 그 수준까지 밀고 내려왔어요. 덕분에 하나 좋아진 건 뭐가 있습니까? 이격입니다. 이격도가 어느 정도 좀 가파라진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20거래일 그리고 60거래일 이격이 거의 그냥 100 수준에 놓여져 있으니까 다시 얘기한다면 20거래일과 60거래일 수준의 종가가 놓여져 있습니다. 이격에 대한 부담 요인이 없다라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올라왔던 7거래일 동안의 상승이 부담이 없어졌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러한 부분들 염두에 두셔야 되고 두 번째로는 주봉 기준입니다. 주봉 기준에서도 그대로의 흐름으로 연출이 되고 있어요. 하향되고 있던 그랜빌의 매매 법칙입니다. 하향되고 있던 20주선이 평행 내지는 상승하고 있을 때 여기서 밑자락에 꼬리를 달아줬던 부분 되돌렸죠? 되돌리고 올려놨습니다. 이게 그랜빌의 매수 법칙 1입니다. 굉장히 강한 매수 사인이에요. 아주 강한 매수 사인입니다. 그러고 나서 조정을 받았는데 21선 위에 있어요. 그렇다면은 여기서 돌려지게 되면은 그랜빌의 매수 법칙 3. 이것도 굉장히 강한 겁니다. 만약에 그거보다 조금 약해진다면 20주선을 살짝 이탈시키고 돌릴 가능성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거의 드물다. 변동성이 다음 주 영국의
브렉시트 그 관련 투표를 하는 23일까지는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20주선을 크게 종가상으로 이탈시킬, 그러니까 1960포인트를 이탈시킬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아시겠죠? 오늘 충격 받을 만큼 받았고요. 그리고 유럽이나 미국 쪽 개장초 상황은 조금 안 좋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은 처음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아시아 증시의 조정에 대해서는 미국이나 유럽 쪽은 미리 조정을 받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 만약에 움직임이 나오게 된다면 우리나라 증시 또 아시아 증시의 반등 탄력 굉장히 강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윗골이 달린 6월 기준에서의 흐름, 월봉 기준에 윗골이 달린 흐름이지만 언제든 2000포인트 다시 공방 나올 수 있고요. 윗방향의 흐름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황 부분이 조금 많이 길어지긴 했습니다만 그만큼 여러분들이 패닉 상태 또 충격 상태에 빠져 있으시기 때문에 보여드린 내용이에요. 한 번씩 배우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브렉시트 관련해서도 너무 크게 우려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흐름, 또 누적 수급, 또 금리 관련된 내용 이러한 부분까지 다 감안하셔서 지금 사실 오늘 600개 종목 이상이 떨어졌잖아요. 그럼 시장 하락률만큼 내 종목이 떨어진 겁니다. 대부분 다. 어떤 종목 올라가고 어떤 종목 내려가 그런 게 아니라 비슷비슷한 조정이라서 충격은 덜할 겁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조금 안정적인 마음가짐 가지시고요. 시장 교육을 통해서 제대로 해석하실 수 있는 시각을 만들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모든 자료 내용이요.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내일 화요일은 어떻게 됩니까? 개장초부터 해서 장 마감 때까지 온라인상에서 여러분들께 첨삭지도 단행해 드립니다. 화요일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까지 화면을 통해서 알려드립니다. 신개념 증권교육 프로그램 윤종두의 주식 투시경. 오늘 강의 관련된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접속해주세요. 강의 자료 다운로드와 윤종두 대표의 무료 온라인 공개 강의 참여가 가능합니다. 함께하는 방법 지금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경제TV 홈페이지로 접속하셔서 메인 화면에 있는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 배너를 클릭하세요. 또한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장중 온라인 무료 교육 방송도 진행한다고 하니까요. 지금 접속하셔서 강의도 들으시고 교육 자료도 미리 다운받아 가세요. 이번 주에도 강연회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강연회 말씀드리는 이유는 최근 들어서도 마찬가지죠. 강연회에 오시는 분들께 교육을 통해서 노출을 해드린 종목, 그러한 종목군들의 시세가 굉장히 탄력적입니다. 오늘도 AS 애들 종목 두 종목이 있는데 오늘 같은 장에도 굉장히 탄력적인 흐름이 나왔죠. 따라서 강연회에 참여하셔서 무료 강연회 때 또 좋은 종목까지 첨삭지도 받으시고 가져가셔야 되는데, 다만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교육을 바탕으로 해서 종목을 발굴하시는 방법을 배워가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 화면 통해서 종목 AS 그리고 교육 복습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놓고 보시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죠. 수익률이 조금 더 올라가 있어요. 오늘 같은 장에도 하나테크인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고점을 뚫어줬죠. 포스코대우도 고점을 살짝 갱신해주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종가상으로 하나테크인은 그 자리를 지켰고 포스코대우는 조금 눌리긴 했습니다만 크게 우려되진 않고요. 이 종목군들 내에서만 놓고 보시더라도 지금 흔들린 장에서 편입할 수 있는 종목이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삼성전자만 해도 어떻습니까? 막 날아갈 때 143만 원 찍을 때 아이고 어떻게 하지 했는데 지금은 막상 내려오니까 또 손이 안 나가시죠. 그렇지만 삼성전자 같은 종목도 꼭 한 주라도 편입하셔야만 시장을 놓고 보실 수 있다. 이렇게 강조를 드립니다. 자, 오늘 종목 AS는 하나테크인입니다. 하나테크인부터 보여드릴 텐데 3월 30일 날 월봉을 놓고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누적 수급이 이렇게 긍정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처음에 요즘에 뭐 계속 쇼커벌링 관련된 내용 또 다시 많이 나오고 있어요. 2월에도 그랬고 뭐 삼성전자 날아갈 때도 뭐 쇼커벌링 관련된 내용이 언급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럴 때에 쇼커벌링이, 그러니까 공매도에 대한 부분에 대한 손절이죠. 그래서 쇼커벌링이 발생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이후의 추세에서 누적 수급이 지속되는데 주가는 눌러놓고 있다? 땡큐죠. 누적 수급 지속되고 있는데 주가는 눌러놓고 있다? 땡큐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편입 가능하십니다. 이렇게 누적 수급이 살아나는 것은 뭐다? 그만큼의 실적 개선 폭을 올해 크게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난해부터 지속됐었던 누적 수급 결국은 요 라인을 뚫고 올라가면서 3월 달에 언급드린 이후에 6월 8일 기준 놓고 보실 때 엄청난 상승 랠리 탄력이 나왔던 거죠. 이러한 부분들 전부 이평선 관련된 교육 또 캔들 관련된 교육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여기서 지금 놓고 보시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55,000원과 50,000원 이 두 구간을 좀 언급을 드렸었는데 이러한 위치에서 과연 가능할 것인가? 상승 탄력이 가능할 것인가? 조금 이따 다시 월봉 전략 말씀드릴 겁니다. 가능합니다. 오늘은 또 특히 주도주에 대한 수급 부분에 대한 역할까지도 같이 말씀을 드리는 날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뒤에 설명드릴 텐데 일단은 이러한 장기 이평이 월봉 기준에서라도 장기 이평이 그다지 긍정적이지 못한 위치라 할지라도 단기 이평, 월봉 기준에서 단기 이평이 크로스가 발생되고 정배열로 이렇게 놓여져 있다라고 한다면 부딪히는 구간까지는 60월봉선 혹은 120월봉선 부딪히는 구간까지는 수급만 긍정적이라면 치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쭉 뻗어 올라가는 흐름이 나타나게 되면 이격이 발생되죠. 그렇기 때문에 오버슈팅이 나타나지 않는 한 잠시 쉬어갈 구간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수급 부분으로 놓고 본다면 또 실적 개선폭의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충분히 추가 상승 가능하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어떻게 돼 있어요? 상승삼각형 서양식 패턴 배우면서 일봉으로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 전에 놓고 보신 그림이 여기입니다. 그죠? 여기. 그래서 한번 뚫고 올라간 지점에 대해서 요 구간 그래서 목표 라인은 이쪽 위치까지로 우리가 놓고 볼 수 있다. 1번 그죠? 2번 부딪힘, 그래서 이 높이까지. 그렇다면 뚫고 올라갈 때 대략적으로 뭐 지금 정도 범위 기준, 거기에 조금 더 높게 잡으면 5만원 선 정도까지 놓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여기에서 다시 좀 눌려주는 흐름이 있었죠? 어찌됐건, 여기에서 잘 편입이 됐고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돌려질 때, 이러한 라인들, 그리고 뭐, 그 다음 넘겼을 때 놓고 보시면, 이러한 흐름들. 결과적으로는, 요 고점도 뚫고 올라갔습니다, 지금. 그죠? 그렇게 해서, 뭐, 오늘 기준에서 뭐, 다시 한번 고점을 뚫어주는 이런 흐름이 나타났는데, 그 이상의 수익을 목표로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해서 종목을 보여드리는 기준에서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복습을 해야 되죠. 복습. 자, 이제 복습을 들어갑니다. 복습 들어가는데, 일봉에서부터 복습을 들어갑니다. 수급과 거래량을 요즘에 우리가 계속 배우고 있죠. 주도주의 기준에서 매집의 기준도 같이 놓고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개인 투자자들의 누적 수급이 사실상은 저기에서부터 이렇게 본격적인 건 뭐 2월이긴 합니다만 굉장히 많은 물량이 사실상 뺏겨진 상태예요. 그 물량이 어느 정도 뺏겼는지 뒤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고 나서 일봉의 상승 추세 라인으로 부딪히게 된다면 대략 5만 원대 초반 정도가 딱 부딪히는 구간이 될 겁니다. 다만 여기에서 놓고 보실 때 우리가 복습을 하나 해야 될 부분은 이런 위치를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이러한 위치. 이러한 위치에서 거래량이 터져 있을 때 오늘 배울 내용 중에 하나요. 거래량이 터지고 직전 고점을 뚫기 직전 이러한 곳에서 편입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라고 오늘 교육을 통해서 또 한 번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흐름에서 어떻게 됩니까? 쭉 내려오다가 여기에서 이 고점을 뚫고 올라갈 때 여기서는 한번 거래량이 터지고 어떻게 됩니까? 올라갈 수 있는 자리였는데 시장이 밀려 내려온 구간이에요. 시장이 잠시 눌려졌고 이 종목도 하나테크인데 살짝 눌렸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여기서 다시 거래량 일정 범위 수반되고 5MA, 20MA 뚫는 거래량이죠. 수반되고 고점을 뚫기 직전. 그럼 요 가격대 지금 편입이 된 거예요. 그죠? 그러고 나서의 흐름. 이렇게 됐을 때 누적 수급 부분이 과연 어느 정도 더 유입이 되느냐. 그리고 거래량 부분은 OMA 위쪽에서의 거래량이 실리면서 고점을 뚫어주느냐. 이런 부분을 놓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원활하지 못하다. 거래량이 직전 고점을 많이 뛰어넘지 못하고 누적 수급이 가파르게 진행되는 모습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일단 추세 라인에서 한 차례 한 차례 차익 실현 그리고 시장 조정받을 때 5월 내내 조정받았죠? 시장 조정받을 때 주가 당연히 눌립니다. 주가 당연히 눌려요. 이런 때는 어떻게 된다? 편입 기준 설정. 왜? 수급의 변화가 없이 일정 부분 또 나왔을 때 밀고 내려오는 거는 편입 기준으로 설정할 수 있다. 이것에 대한 정리 부분 뒤에 오늘 새로운 공부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어찌됐건 이러한 구간을 다 이용해서 수급을 이용해서 활용해서 대응한다면 계속해서 뭐 지금 같은 장에도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고요. 목표 주가 설정 범위는 또 이렇게 설정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일단 우리가 이런 구간에서도 편입이 잘 됐어요. 편입이 잘 됐고 눌림목에 있어서도 편입이 잘 됐고 그러면 목표 주가 라인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고점 부분을 뛰어넘어선 거죠. 그렇게 된다면 그 범위까지의 높이가 이 정도 되게 됩니다. 55,000원의 범위. 그리고
이러한 종목군들은 스윙 종목으로서의 공략을 했다. 눌릴 때 들어가고 변동성이 아주 크진 않잖아요. 그래서 스윙으로 들어갔다라고 했을 때는 이러한 부분에서 짧게 끊어주면서 55,000원까지 가져가는. 그러고 나서 55,000원을 돌파할 때 대량 거래량이 터져주는지를 확인하는 그러한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목표 주가 라인은 이러한 기준에서도 잡을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지금처럼 주도주의 수급을 놓고 배울 때는 어떤 기준이 되겠죠? 요 기준입니다. 요 정도 위치의 수급이라고 한다면 요 막대를 만들어드린 요 정도 수준의 수급이 될 겁니다. 그죠? 요 위치의 수급이라면 저 정도 위치의 수급. 그렇다면은 주가 자체가 요 당시에 형성돼 있던 55,000원대 위쪽 요 흐름으로 연출이 된다 할지라도 이상할 건 없다라는 것을 주봉상의 목표 주가를 설정할 수 있는 범위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뭐 좀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차분히 놓고 보시면 이해가 되죠. 어디서나 보시던 거 다 누적 수급이 다 보이는 거니까요. 그죠? 월봉으로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월봉으로 놓고 보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저기 고점에서부터 계속 그어 내렸을 때에 하락 추세는 다 벗겨놨습니다. 1번, 2번, 여기서 3번, 여기서 잡더라도 하락 추세는 다 벗겨놨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5만 원에 대한 돌파 시도인데 이 5만 원에 대한 돌파 시도를 할 때 누적 수급 어때요? 굉장히 긍정적이죠. 이 누적 수급 부분이 여기보다 개선되어 있는 겁니다. 요 정도의 위치. 그렇다면 요 위에 위치에 놓여져 있는 가격대라는 거예요. 여기에 누적 수급이 올해 실적이 긍정적일 것으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긍정적으로 연출이 된다. 이 정도까지도 더 누적 수급이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이런 가격대라면 7만 원 위쪽의 가격대까지. 그래서 하나테크에는 차분차분하게 흐름을 놓고 보시면서 거래량이 터져주는 구간에서 이 윗방향의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 거래량이 터지면서 나오게 된다면 그때는 밑에서 차익 실현을 하셨더라도 다시 편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은 여태까지 또 우리가 배워 나갔던 그런 흐름이라고 한다면 오늘 보너스로 하나 더 드립니다. 왜? 지난주 또 2주 전부터 해서 주도주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고 있죠. 자, 그 주도주의 흐름으로 놓고 본다면 2016년 1월 8일, 올해부터요. 올해 1월 8일부터 2016년 6월 13일, 사실은 12일까지입니다. 오늘은 완전히 정산이 안 돼 있어요. 개인 투자자의 누적 수급인데 여기서부터 내립 물량을 뺏깁니다. 실질적으로 1월 8일도 아니에요. 뭐 2월 말경부터 내리 뺏기는데 뺏긴 물량이 335만 주입니다. 대략 약 335만 주. 그래서 6.3%의 물량을 뺏겼습니다. 그러면 5에서 10% 시가총액 1조짜리 이상 종목이 5에서 10% 물량 뺏기면 평균 단가 대비 얼마큼 오른다 그랬어요? 최소 30에서 50%를 들어 올려야만 그래야 차익 실현을 해도 수익이 10에서 15%에서 25% 수익이 남는다는 거죠. 매집자들이, 외국인과 기관들이. 그렇다면은 이 기간 동안에 누적적으로 손바뀜이나 이런 것을 다 떠나서 그냥 기계적으로 계산을 했을 때 누적적인 외국인 평균 단가 46,600원, 기간 평균 단가 46,600원. 그냥 4만 원으로 계산하면요. 4만 원 곱하기 30%면은 52,000원이죠. 그리고 50%면 얼마입니까? 6만 원. 52,000원에서 6만 원까지를 목표 주가로 설정할 수 있다. 쉽죠? 쉽습니다. 그래야만 차익 실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만약에 시장이 진짜 급락이 나오고 막 그냥 외국인과 기관이 손절을 한다? 그렇다면 어쩔 수 없이 동반 손절인데 현재 기준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런 추세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평균 단가 대비해서 목표 주가 30에서 50% 범위까지 놓고 보고 추세의 흐름을 추가적으로 놓고 보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두 번째 AS 종목으로 넘어갑니다. 지금 하나테크인을 통해서 주도주로서의 수급까지 배운 거예요. 포스코대우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조를 드렸어요. 무료 강연회에서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고 또 이번 주에 무료 강연회 여러분들께 여의도에서 진행해 드리는데 이때도 굉장히 강조를 드릴 겁니다. 포스코대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에요. 여기서 시장이 좀 더 흔들려져서 눌려주면은 편입 기준 그리고 더 세게 포스코대우가 움직임을 줘서 거래량이 터지는 흐름에 수급 뒷받침되고 움직임을 줘도 그때도 추격 매수로라도 물량 확보해야 될 시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포스코대우 지난번 AS에서도 굉장히 강조를 드렸다시피 오늘도 강조를 드릴 텐데 분량이 많기 때문에 좀 빠르게 진행을 하고 맨 뒷부분 교육과 접목시켜서 AS 전략 대응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놓고 보시면은요. 기존에 다 배웠던 내용이에요. 캔들에 대해서 배우고 그 다음에 갭에 대해서 배웁니다. 이 갭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갭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그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 밖에도 이 갭에 대한 목표 주가 뭐 일봉으로도 놓고 볼 수 있고 월봉으로도 볼 수 있고 이 일봉이 아닙니다. 지금 월봉이라고 써 있죠. 그리고 그 다음날 바로 메꿔버리죠.
갭을 메꿔버려요. 그 전 화면에서는 요 절반 라인뿐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메꿔버리는 거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뭐 나쁘지 않은 수급입니다. 그리고 주봉으로도 마찬가지의 흐름. 그때 당시에도 수급까지 같이 놓고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일봉으로 이제 조금 더 한 번 더 보여드릴 텐데, 일봉 기준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장합형이라든가 그랜빌의 매매 법칙이라든가 아니면 이평선의 전략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계속 설명을 드린 겁니다. 지속적으로 설명드리고 지속적으로 실적 개선 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이러한 흐름, 오늘까지 기준에서 추가적인 상승 부분까지 연동이 돼 있는 흐름을 보여드렸는데, 그럼 이제 AS 전략 제대로 잡아드려야겠죠? 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일본 기준에서는 하나테크인이랑 똑같아요. 하나테크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지나가다가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흘러가다가 이렇게 내려왔어요. 그렇게 되면서 요 라인에서 45,000원까지 뭐 밀려 내려오진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뭐 감안해서 요 라인까지를 감안해서 눌려 내려올 때 분할 매수로 재편입하자, 또 신규 편입하자, 이렇게 하나테크인도 말씀을 드렸는데, 포스코대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포스코대우 기준에서 지금 25,000원의 기준이에요. 25,000원까지 밀려 올 수도 있는 시장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눌려졌을 때 우려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 수급이 일부 훼손된다 할지라도 크게 우려하지 마시고 편입할 수 있는 기준도 설정해야 된다. 눌려줄 때 오히려. 아시겠죠? 그리고 목표 주가 라인은 이렇게만 놓고 보더라도 대략 3만 원 정도 수준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좁게 보면은 28,000원, 높게 보면은 3만 원 수준. 그리고 주봉으로도 어떻습니까? 주봉으로도 놓고 보시게 되면은 이런 흐름이에요. 이러한 흐름. 그래서 주봉으로 놓고 보실 때 1차적인 목표 라인에 다 도달을 했고요. 그리고 2차적으로 여기 또 갭이 또 나왔죠. 그렇게 된다면 요 높이만큼이 2차적인 목표 주가. 그리고 여기에서의 갭을 놓고 따졌을 땐 또 그 다음에 목표 주가를 또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놓고 보실 때 충분히 열려있는 구간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은 이 수급 부분과 거래량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월봉으로 총 정리를 해드릴 텐데, 월봉 놓고 보시죠. 어떻게 됐습니까? 거래량 부분이, 수급 부분이, 죄송합니다. 수급 부분이 여기에 놓여져 있어요. 여기에 놓여져 있는 수급이 여기와, 그리고 여기, 뭐 이런 데라는 거예요. 이런 수급이 놓여져 있을 때의 주가 한번 볼까요? 여기. 그래서 최소 범위의 주가까지는 도달이 돼 있습니다, 지금. 최소 범위의 주가까지는. 근데 여기에서 월봉의 기준입니다. 만약에 수급이 조금 더 들어오고 고점이 조금 더 높아지면은 고점에서 매물 소화 과정이 있겠죠. 거래량이 터지겠죠. 그렇다면 이 거래량이 이 정도 범위를 넘어서는 거래량과 함께 여기를 통과해 준다면, 그렇다면은 여기와 여기의 목표 주가 라인은 그렇게 멀지가 않다. 다시 얘기해서 3만 원대 이상으로 훌쩍 넘어가는 35,000원, 뭐 4만 원까지의 제대로 된 오버슈팅이 한 차례 나오는 것도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느 거요? 이 수급과 그리고 거래량을 놓고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추가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 포스코대우의 그 흐름에 있어서 추가적인 부분은 여러분들께 교육을 통해서 더 진행을 해드릴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요? 평균 매수단가. 조금 전에 하나테크는 평균 매수단가 보여드렸었죠? 평균 매수단가 대비해서의 목표 주가 설정 범위, 그리고 얼마까지 매집을 했는지, 이 부분은 점진적으로 교육을 더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여드린 자료에 대해서 복습을 하셔야 되겠죠?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시는 방법 하고요. 그리고 AS 전략 추가적으로 들으시는 방법, 그리고 내일은 온라인상에서 하루 종일 장중 내내 여러분들께 첨삭 지도를 해드립니다. 참여할 수 있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알려드립니다. 신개념 증권교육 프로그램 윤종두의 주식 투시경. 오늘 강의 관련된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접속해주세요. 강의 자료 다운로드와 윤종두 대표의 무료 온라인 공개 강의 참여가 가능합니다. 함께하는 방법 지금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경제TV 홈페이지로 접속하셔서 메인 화면에 있는 윤종두의 주식 투시경 배너를 클릭하세요. 또한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장중 온라인 무료 교육 방송도 진행한다고 하니까요. 지금 접속하셔서 강의도 들으시고 교육 자료도 미리 다운받아 가세요. 이번 주 강연에도 굉장히 설레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뭐 여의도에서 교보증권 초청 강연회가 있는데 무료 강연회입니다. 많이들 오셔가지고요. 해외 선물과 그리고 주식 그리고 시황까지 전부 여러분들 걸로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무료 강연회니까 여의도에 꼭 참여하시고요. 그때의 수급에 대해서 더 낱낱이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겁니다. 오늘 교육 내용 세 번째 파트인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화면 보면 설명드릴게요. 자, 화면 놓고 보시면 이렇게 됐습니다. 시장 주도주를 잡아라. 벌써 3주째 보고 계시니까 외우실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됩니다. 아,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는 173개 종목이구나.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종목을 봐야 되는구나. 시장 주도주라는 건 테마주가 아니라 9개월에서 24개월 정도까지 그 이상까지라도 시장을 견인할 수 있는 그런 시장 대표주들이, 업종 대표주들이 끌고 가는 것이 시장 주도주의 랠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 상승률 대비해서 최소 1.5에서 2.5배의 상승률이 나오는데 가장 최근에 여러분들이 크게 수익을 내셨던 구간이 어느 겁니까? 2009년도 3월 바닥 찍고 돌렸을 때의 차화정이었죠. 그중에 자동차 같은 경우에 35,000원대에서부터 25만원대까지,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5,000원에서부터 8만원 수준까지 엄청난 랠리가 나왔죠. 그러한 꿈의 랠리가 바로 시장 주도주에서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두 번째로 보시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73개의 1조 이상짜리 종목이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1조 이상짜리라고 하면 무거워 대형주 이러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흐름에 놓고 보시면 업종 비중을 놓고 보시면서 시장을 견인할 수 있는 업종을 택하자라는 겁니다. 의약품 같은 경우에 시가총액 비중이 2.75예요. 그러니까 시장 주도주로서는 부각되기는 어렵고 뭐 테마주로서의 형성은 가능할 수가 있겠죠. 자, IT가 지금 최근 들어서 엄청난 시가총액 비중을 가지고 가고 있는데 예전 2003년도까지만 해도 30% 이상의 비중까지도 형성됐습니다. 그때 가장 피크였죠. IT주들은.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환율의 긍정적인 영향으로 또 삼성전자의 긍정적인 실적을 바탕으로 IT주, 삼성전자가 이끌어가는 시장이 나온다면 그렇다면 부품주들 상당히 많습니다. 제약업체들보다 더 많은 게 부품주들이에요. 그래서 전기전자 업종이 움직이게 됐을 때 여러분들은 조금 더 편안하게 시장 대응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주도주 공략 비법 첫 번째 지난주에 배웠죠. 주식 수와 시가총액을 꼭 아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상승장에서는 프리미엄을 줄 수 있고 횡보장에서는 5%, 상승장에서는 10%, 일반적인 뭐 행보장에서는 5%, 그리고 하락장, 지금처럼 크게 흔들어 놓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흔들기를 극복해내고 그리고 오히려 저점 편입을 잡아낼 수 있는 그런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은 이걸 배울 거예요. 누적 수급이 올라갔을 때, 누적 수급이 업이 되는 그러한 시점에서 어떻게 전략을 꾸려야 되는지 그 부분 보여드릴 거고요. 그리고 내일은 매집주의 손바뀜 흐름 이런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매집주의 기대 수익률 이거는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해놓으셔야 됩니다. 매집주의 기대 수익률 체크를 꼭 해놓으셔야 돼요. 어떤 식으로? 앞서 하나테크인 말씀드릴 때 어떻게 됐습니까? 6.5% 수준이라고 그랬죠? 약 30에서 50%. 30%의 기준만 잡으면 그럼 52,000원. 52,000원의 평균 단가. 평균 단가 대비해서 52,000원까지의 목표 주가 설정.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부분 10에서 15%까지 매집을 했을 경우에는 50% 이상의 상승. 다만 시가총액이 대략적으로 이 정도 기준이라면은 5조 정도 수준에서 설정을 해놓은 겁니다. 만약에 10조가 넘어가서 10조 넘어가는 종목 24개 종목뿐이 없어요. 그렇게 됐을 때 상승률은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뭐 그런 부분도 염두를 해두시고요. 완벽한 시장 주도주에서는 뭐 이 정도 50% 이상 상승 랠리다 어마어마한 상승 랠리가 나오죠. 현대차나 기아차처럼. 아시겠죠? 요 기본적인 목표 주가 설정 범위를 꼭 염두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시장 주도주 공략 비법 3입니다. 첫 번째로는 읽어보시면 다 당연한 내용이에요. 읽어보시면 다 당연한. 누적 수익이, 누적 수급이 전부 이제 더 높아질 때, 그러니까 개인들의 물량이, 누적 물량이 더 뺏겨지고 있을 때, 그러니까 외국인이 샀든 기관이 샀든 더 사고 있을 때, 그럴 때 정고점 돌파 이전에 편입을 한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렇게 흘러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다가 이렇게 어느 정도 올라옵니다. 네? 이러한 구간에서 수급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횡보다. 횡보면은 이건 좀 힘들죠. 근데 요 날 같은 경우 이걸 뚫고 가기 위해서는 뚫고 가려면 뭐 닭이 먼저냐 아니 먼저냐 상관없어요. 이렇게 수급이 개선이 됩니다. 이런 개선된 수급의 흐름이 나타나겠죠.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런 구간에서 편입을 기준을 잡으셔도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특히 시장이 강세를 띨 때는. 근데 만약에 시장이 눌려질 때는 그리고 나서 여기서 만약에 수급이 개선돼갖고 올라갈 자리인데 이만큼 올라왔다가 시장이 눌리면서
같이 눌린다? 그렇다면 얘는 크게 눌리지는 않아요. 횡보 라인이 형성될 겁니다. 눌리고 횡보 라인. 그럼 이런 구간에서 편입. 두 번째입니다, 이게. 그리고 세 번째로는 수급 정체 후에 주가 조정을 받을 때. 다시 얘기해서 이렇게 수급을 빼서 가다가 더 올라갔어야 되는데 뭐 이렇게 해서 못 올라가다가 수급이 정체되면서 개인들의 추격 매수 물량이 쏟아져 나올 때, 특히 시장이 어려운 상황이 되면 더 밀려버리죠. 더. 그러니까 매수 평균 단가보다 개인들의 매도 평균 단가, 외국인 기관의 매수 평균 단가보다 더 끌려 내려갈 때도 있습니다. 지금 장에서도. 오늘 맨 마지막에 보여드릴 종목도 외국인 기관의 매수 평균 단가보다 더 밑에 있어요. 그리고 초기에 편입 들어왔던 물량에 대한 차익 실현 빼고 나면은 지금 매수 평균 단가보다 월등히 많이 밀려 있습니다. 그러한 종목군들의 편입 부분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한 흐름을 한번 차분하게 종목 한 가지만 오늘 예제를 갖고 나왔는데요. 차분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인데요. 이 종목 LG화학입니다. LG화학의 누적 수급을 먼저 한번 보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LG화학도 개인 투자자들의 누적 수급 놓고 보시면 440만 주 정도. 예? 아까는 그 하나테크인 같은 경우에는 335만 주 정도 뺏긴 거고 이쪽 LG화학 같은 경우는 지금 10조가 넘어요. 높을 때는 20조까지 올라왔습니다. 약 440만 조에 대한 부분, 그러한 부분의 매도 약 6.5%의 물량을 개인들이 뺏긴 겁니다. 시가총액이 5조도 아니고 10조도 아니고 지금 현재 기준 한 17조 되나요? 그리고 높을 때는 뭐 한 30조 이렇게 됐었죠. 어찌됐건 간에 굉장히 많은 물량이 뺏긴 겁니다. 이 파란 색깔 선이 개인들의 물량이 뺏긴 기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이 기간을 2015년 1월 8일부터 2016년 3월 30일까지만 잡았어요. 그 이후에는 수급이 조금 악화됐거든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의 흐름으로 교육을 진행해 드릴 텐데 이 기간 동안에 기관들의 매수 평균 단가, 외국인들의 매수 평균 단가 26만 5천 원, 26만 9천 원. 대략 27만 원으로 기준을 잡으셔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이 이 뒷부분으로 왔을 때의 매수 평균 단가 수준이 되겠지만요. 앞부분에서는 조금 더 낮겠죠. 그렇다 할지라도 전체 수급 부분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를 보시면 대응하시기가 좀 편안해질 겁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요. 화면이 너무 커서 잘 안 보이실 수가 있는데 이 구간을 다시 확대해서 보여드릴 거예요. 이 구간을. 아까 말씀드린 그 화면에서부터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 놓고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서부터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시장 자체가 밀려 내려오고 다시 돌려주는 흐름. 무슨 얘기냐면은 현재 구간에서 조정을 받는데 시장도 연동된 조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등이 나올 때에도 V자형 반등이 나올 때에도 시장이 연동된 반등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러한 흐름이 여기서부터 수급을 놓고 보시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2015년 1월 8일이라고 그랬어요. 2015년 1월 8일부터 해서 수급 개선폭이 나옵니다. 수급 개선폭이. 그렇게 되면서 앞전의 흐름은 시장과 연동된 조정이라고 감안을 했을 때 여기에서 바닥을 찍고 돌리는 흐름은 수급이 뒷받침되면서의 흐름이라는 거예요. 그럼 수급이 뒷받침되면서의 흐름은 여기에서 직전 고점, 여기를 잘라드린 이유가 이렇습니다. 여기를 잘라드린 이유가 수급이 뒷받침될 때 직전 고점들을 뚫어주는 직전 고점들을 여기서도 이렇게 뚫어주는 그러한 흐름들이 연출이 되는 그러한 거래량과 수급 개선폭. 이것이 확인될 때 쫓아 들어가서 편입을 기준을 잡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다시 차분하게 설명을 드려요. 자, 이게 이제 그림이 조금 좁혀져 있어가지고 자,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밀려 내려와요. 쭉 이렇게 밀려 내려올 때에는 수급이 어떻게 됐습니까? 수급이 악화되어 있어요. 굳이 접근할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1차적으로 돌려지는데 수급이 들어오는데 처음에는 뭐 이것이 진짜 들어오는 수급이냐를 확인을 못 하시죠.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됩니까? 수급이 가파르게 개선이 돼요. 이때 가파르게 개선될 때 거래량도 사실상 월등하게 터진 건 아닙니다만 5MA, 20MA 거래량을 터뜨려주는 이런 구간들이 발생이 됩니다. 거기에 잘 보시면 여기 이제 그 검은 색깔 선이 시장의 흐름이에요. 시장 흐름 때문에 잘 안 보이실 수도 있고 혼란스러우실 수도 있는데 요 위치죠. 요 위치. 여기를 뚫어주는 위치. 여기를 뚫어주는 위치가 어떻게 됩니까? 수급이 개선되는 것이 확인되는 위치에서 거래량 수반과 함께 뚫어준다는 거예요. 이럴 땐 어떻게 한다고요? 시장이 가고 있을 때 편입을 해도 크게 무리가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시장이 옆으로 가다가 눌려버렸어요. 눌렸는데 수급이 원체 계속 들어오다 보니까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여기서도 사실 잡아주면 여기도 한번 있고요. 그리고 요 위치, 요 앞전에 요 위치 꼬리 달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까지도 있습니다.
이러한 위치를 시장도 상승하고 있고 수급도 일정 범위 개선되고 있는 위치라면 편입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급폰이 어떻게 됩니까? 횡보. 수급이 횡보, 거래량도 5MA, 20MA를 못 뚫어요. 이럴 때는 편입이 안 되죠. 그러면 다시 잘 보세요. 첫 번째 편입이 될 수 있는 구간은 어디였다고요? 여기라는 거죠. 직전 고점 여기 뚫을 때 수급 개선 폭과 거래량 터진 부분. 그러고 나서는 중간중간에 고점은 올라가고 시장이 올라가면서 고점은 올라가는데 수급은 거의 횡보. 이럴 때는 관망입니다. 여기서 들어가지 못하고 여기서 들어간 물량에 대해서 차익 실현을 오히려 고민해야 될 때. 그러다가 시장 눌려지고요. 다시 돌리는데 이렇게 돼서 여기에 어떻게 됩니까? 거래량 터지죠. 아니, 여기서 고점을 뚫죠. 뚫을 때 거래량이 어떻게 됩니까? 터지죠. 터지는데 그 앞전부터 수급은 개선됩니다. 정확하게 수급 개선되는 폭이 요 위치라는 거예요. 요 위치. 이해되세요? 1차적으로 편입할 수 있다. 눌려져 있을 때, 수급이 횡보하고 있을 때, 눌려져 있을 때 여기선 차익 실현을 고민해보자. 오히려 시장이 깨져 내려갈 때 수급은 멈춰 있었죠. 멈춰 내려가는데 깨져 내려갔다. 그럼 여기서 차익 실현 이후에 재편이 가능하다. 다만 여기서도 아직 확실성을 못 느끼겠다라고 한다면 시장 반등 나오고 횡보하는 구간에서 직전 고점 뚫을 때 직전 고점 뚫어주는데 뭘로 뚫어요? 수급 들어오면서 뚫고 거래량 터지면서 뚫어줬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게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이거 땡겨놓고 보여드린 그림이고 사실상은 이 그림에서 이 그림을 보여드리려고 원래 기준점을 설정했던 범위입니다. 이 그림도 설명을 드리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15년도 실질적으로 수급이 들어올 때 기준에서 여러분들께 이걸 보여드린 거예요. 그럼 요 그림 다시 선 지우고 보여드릴게요. 자, 누적 수급 부분인데 6.5%예요. 그러면은 27만 원의 평균 단가 형성을 하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6.5%. 만약에 30% 움직이면 얼마인가요? 6만 원. 6만 8만 원? 35만 원까지 올라와야 되나요? 거의 뭐 그 수준까지 34만 4천 원까지 올라왔네요. 그죠? 자, 요거 내일 복습 때 한번 다시 보여드릴 텐데. 자, 보겠습니다. 앞전의 흐름에서 사실상은 여기에 수급이 뒷받침됐을 때 요 라인에서 돌파 나온 거예요. 앞부분의 돌파. 그러고 나서 올라가는데 수급이 횡보입니다. 수급이 횡보. 그죠? 거래량도 여기선 터져 있습니다만 횡보. 없어요. 5MA, 20MA를 뚫은 거래량이 없어요. 그러고 나서 눌려질 때에 매집이 일단 들어왔으니 여기서 눌려질 때 여기서도 편입은 가능하십니다. 다만 조금 더 확실하게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요 고점을 뚫을 때 거래량 어떻게 되면 터지죠. 터지는데 수급이 한동안 횡보했던 한 달 이상 횡보했던 수급이 급격하게 개선되죠. 급격하게. 이해되세요? 그럼 여기서 1번 앞부분 아까 보셨잖아요. 여기서 1번, 여기서 2번의 편입 기준이 설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거래량이 여기까지 계속 터져 있어요. 그럼 고점까지는 거래량이 인식이 되는데 수급은 어떻게 됩니까? 다시 뉘어버립니다. 수급은 5월까지 다시 뉘어져요. 수급이 뉘어지는데 조정을 받죠. 시장의 조정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어찌됐건 수급은 뉘어졌는데 가격이 조정을 받는다. 그렇다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구간에서 편입인데 여기서도 모르겠다. 라고 한다면 수급 개선되는 시점에서 다시 편입 기준을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6월이 되겠죠. 6월이. 그렇게 해서 이러한 구간에서의 흐름. 그러고 나서 이 고점을 못 뚫다가 이 고점을 뚫는 게 여기죠. 여기인데 어떻게 돼요? 또 수급이 개선이죠. 그럼 또 편입. 또 편입하고 또 움직이고. 그러고 나서 여기서의 고점에서의 흐름을 이해를 해보자고요. 고점을 형성했는데 거래량이 없어요. 고점을 형성했는데 여기를 뚫고 올라가는데 거래량이 없어요. 수급도 멈춰지다가 돌려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연조정 나오죠. 자연조정 나올 때 크게 물량이 출회되지 않았다면 여기서 편입. 그 이후에서는 수급 개선폭 같은 위치라면은 편입 기준을 놓고 고점 돌파를 봐야 되는데 수급 개선이 안 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까지의 조정폭이 깊은 겁니다. LG화학에 대해서 추가적인 AS 부분은 언제 어떻게 해드린다고요? 언제? 여러분들께 바로 화요일 날 장중 내내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온라인상에 설명해 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화요일 날 첨삭지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주도주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종목을 오픈해 드려야 되겠죠. 자, 보여드립니다. 바로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수급 부분인데 내일 장중에 어차피 온라인상에서 하루 종일 첨삭지도 해드릴 테니까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 그림 보시면서 이게 뭐지? 조금 전에 설명한 LG화학하고 똑같습니다. 이거 뭐지? 조금 전에 LG화학 설명하고 똑같다고요? 거기에 평균 단가가 외국인 98,000원,
기간 98,300원. 근데 지금 주가는 9만 원대 중반 이하로 눌려져 있습니다. 시장이 깨지면서요. 그렇게 돼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누적 수급은 8% 뺏기고 있어요. 그러면 30에서 50%, 지금 주가 대비해서 30에서 50%의 주가 반등이 강력하게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프리미엄 하나도 없이 저점 편입할 수 있는 종목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그리고 모르시겠으면요, 화요일날 장중 내내 진행해드리는 온라인 첨삭 지도에 꼭 참여하셔서 좋은 종목까지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번 주 토요일에 여의도에서 교보증권 초청 무료 강연회가 있습니다. 참여하셔서 첨삭지도 받으시고 종목도 받으시고 교육도 보강해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저녁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부시경의 윤정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